잘 배우겠습니다. 키캠 만드는 먹영입니다. 우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시작합니다. 요즘엔 새로 나온 더 파이널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또 연말이다 보니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전 직업의 공용 오차 스킬 에르다 파운틴을 키킵에 담아왔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상위원 스킬인 솔 야누스라는 공용 사냥 스킬이 나와버리고 말았지만 에르다 파운틴이 아예 사장될 스킬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며 5차 공용 스킬 에르다 파운틴 키캡 제작 과정 들어가시죠. 흰색 클레이를 꺼내 부드러워지도록 뭉쳐 작업대 위에 단단히 붙이고 누르개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생각보다 클레이를 많이 쓴 것 같네요. 면도칼로 한 면을 평평하게 자르고 자를 사용해 1제곱센티미터 넓이의 정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이 정도 크기가 시작하기엔 무난하다 싶네요. 정가운데를 반으로 갈라놓고 맨 위쪽부터 비스듬하게 잘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운데 부분의 간격을 확실하게 넓혀 작업하는 동안 양쪽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원본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상단 이펙트의 길이를 어림해 면도칼로 칼집을 하나 내줍니다. 반대쪽에도 맞춰 칼집을 내고 가운데에도 동일한 길이로 칼집을 냅니다. 칼집을 새겨놓은 위치를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잘라 안쪽부터 모양을 만들어주고 바깥 부분의 모양을 이어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림잡아 칼집을 낸 다음 양쪽의 길이를 맞춰가며 조심스럽게 내려가줬습니다. 측면에 내둔 칼집을 기준으로 잘라서 끝부분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상단부는 이렇게 완성했고 중단부의 이펙트입니다. 바깥 부분이 안쪽보다 살짝 높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챙겨줍니다. 이어서 안쪽까지 쭉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완성된 부분들을 해치지 않도록 건더기를 조심스레 드러내고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만들었습니다. 짜투리를 버리는 과정에서 사소한 찐빠가 있었네요. 중단부 이펙트를 이어서 만들어줍니다. 바깥쪽에 비스듬한 칼집 모양을 양쪽에 최대한 똑같이 내주고 도트봉을 꺼내 방금 칼집을 냈던 부분에 동그랗게 홈을 파줍니다. 뒤틀린 부분은 송곳으로 바로 잡아주고 안쪽까지 또 칼집을 이어줍니다. 클레이 자체의 접착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작업하다 떨어지는 장면이 빈번하게 보이네요. 그래도 중단부 이펙트까지 완성입니다. 하단부 이펙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중단부의 아랫도리에서 조심스레 시작합니다. 도트봉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먼저 새겨줍니다. 반대쪽도 같이요. 살짝 더 큰 도트봉으로 포인트를 넓혀준과 동시에 중단 이펙트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조금 벌려줍니다. 이쯤에서 가운데 부분도 확실하게 떨어뜨려줍니다. 알게 모르게 간격이 좁혀져 있네요. 다시 돌아와서 도트봉으로 누른 부분을 다듬어주며 동시에 안쪽을 쪼아 하단 이펙트의 안쪽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건더기는 던져버리고 반대쪽도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실리콘 붓으로 살짝 고정시켜놓고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면도칼을 써서 쓸 부분만 남겨주고 도트봉으로 양쪽 모두 포인트를 새겨줍니다. 만들 땐 몰랐는데 화면으로 보니 대칭이 좀 얇은 도트봉으로 방금 새긴 포인트에서 굵은 선을 하나 이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데 결과는 같지 않았네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잘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다리는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죠. 포인트 부분에 칼집을 내줬고 전체적으로 다듬어 양쪽의 싱크로율을 먼저 맞춰줍니다. 조각칼로 바꿔와서 아까 새긴 칼집에 살짝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칼집을 냅니다. 건더기까지 덜어내고 실리콘 붓으로 양쪽을 한 번 더 동기화해줍니다. 조각칼로 가운데를 손질하고 송곳으로 바꿔 전체적으로 다듬어주면서 측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손봐줍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모양이 또 흐트러졌네요. 반대쪽까지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하단부 이펙트 맨 아래쪽에 갈라져 있는 모양을 새길 겁니다. 우선 양쪽 모두 동일하게 칼집을 내줬고 송곳으로 찔러 콩나물 모양이 되도록 새겨주겠습니다. 바닥에 놓고 조각칼 2개로 안쪽 갈래를 쭉쭉 늘려주니까 가운데가 좀 더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틈타 양쪽을 동기화시켜주면서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하단부 이펙트 가운데에 조그맣게 흠집을 내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중단부 이펙트도 은행잎의 느낌이 나도록 흠집을 내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주면 에르다 파운틴의 메인 이펙트 완성입니다. 제가 이걸 굽기 전에 전체적으로 원본과 대조를 한번 해봤는데 하단부 이펙트가 중단에 비교해서 좀 짧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이를 붙여 살짝 연장해 놓고 면도칼과 송곳, 조각칼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 번 더 하단부 이펙트를 손봐줬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요. 다음은 메인 이펙트 아래에 붙을 에르다 파운틴의 날개 부분입니다. 동글납작하게 눌러 반으로 자른 클레이를 하단부에 밀착해서 붙이고 굴곡을 따라가며 송곳으로 길을 파줍니다. 아까 보수했던 부분이 붙지 않도록 클레이를 살짝 이미 붙어 있었네요. 본격적으로 날개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날개 하나당 1mm 정도의 두께를 잡고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첫 번째 시도기 때문에 날개 모양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은 중요하니까요. 이후론 날개 모양까지 만들진 않고 최대한 일정한 두께로 날개가 될 부분만 만들어줬습니다.
날개 사이사이에도 일정한 간격이 있긴 한데 이 부분까지 따로 챙겨주진 못했습니다. 날개가 끝나는 부분을 먼저 잘라버리고 나머지 날개들도 마저 만들어줍니다. 날개의 끝부분을 살짝 오므려 맛있는 킹크랩 같이 만들어줍니다. 작업대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네요. 나머지 날개들도 모두 안쪽으로 오므려줍니다. 그리고 원본 모양에 맞게 날개를 재단해줍니다. 맨 위에 짧은 날개부터 번호 순서대로 매겨서 1번 날개의 2배 정도 길이가 되도록 2번 날개를 재단하고 3번 날개는 2번보다 살짝 짧게 반대쪽 역시 챙겨주고요. 코너로 들어가는 부분인 4번입니다. 손이 다르니까 반대쪽을 작업할 땐 살짝 힘드네요. 싱크롤도 살짝 5번 날개부턴 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4번 날개의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재단하고 마지막 6번 날개입니다. 별 생각 없이 붙였는데 작업대 끝에 살짝 삐져나와 버려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6번 날개가 보기에 좀 두꺼운 모양이라 다이어트를 살짝 시켰고 끝까지 일자로 잘라준 뒤 안쪽으로 살짝 구부려 마무리해줍니다. 작업대 아래로 튀어나온 부분은 굽고 나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날개까지 함께 오븐에 구워왔습니다. 우선 가장 거슬렸던 부분을 분리해서 튀어나온 끄트머리를 다듬어줍니다. 잘은 안 보이네요. 어쩌다 보니 우수수 떨어져 버린 모양인데 종이컵과 접착제를 준비하고 메인 이펙트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이펙트 뒷면에만 접착제를 살짝 발라서 종이컵에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측면의 날개 이펙트들도 각자 위치에 맞도록 잘 붙여줬습니다. 이거 붙인다고 고생 좀 했네요. 저울과 종이컵을 준비해 실리콘과 경화제를 붓고 잘 섞어서 부어줍니다. 이쑤시개로 구석구석에 끼인 기포들을 제거하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둬 경화시켜줍니다. 며칠이 지나 실리콘 몰드가 경화됐고 송곳을 사용해 몰드를 조심히 분리해줍니다. 안에 박혀버린 파편은 제거하고 니퍼를 써서 G구를 다듬어줍니다. 흰색 레진을 꺼내 팔레트에 조금 뿌려놓고 이쑤시개로 조금씩 떠서 몰드를 조금씩 채워나갑니다. 기포 없이 구석구석 채우는 데 집중하느라 초점이 계속 나가는 줄도 몰랐네요. 몰드를 가득 채워줬고 표면에 올라온 기포는 라이터로 지워줍니다. 혹시나 기포가 덜 빠졌을까봐 이쑤시개로 한 번 더 훑어줬습니다. 램프에 한번 경화시켜와서 UV 레진을 크게 한 방울 올리고 넓게 도포해줍니다. 몰드에서 그냥 탈거한다면 일일이 조립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먼저 붙여줍니다. 경화를 먼저 시켜줄까 했는데 이대로 경화를 한다면 뒷면이 볼록하게 나와서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네요. 일단 플래시를 켜서 기포가 없는지 샅샅이 찾아봅니다. 먼저 만들어뒀던 에르다 파운틴의 몰드입니다. 처음에 기획했을 땐 에르다 파운틴의 문양을 구체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잘은 안 풀렸네요. 전 이 몰드에서 구체의 바닥면만 취할 겁니다. 거치대로 쓰려고요. 하늘색 레진으로 몰드를 가득 채워줍니다. 농도를 높였더니 파란색에 가깝네요. 이쑤시개로 전체적으로 훑어 기포들을 수면으로 꺼내줍니다. 기포가 자연스레 빠지도록 방치해놓고 키케 바닥 몰드를 가져와 하늘색 레진을 한 방울 올려줍니다. 축을 요리조리 움직여 숨은 기포를 빼주고 라이터로 지워줍니다. 기포가 육안으로 안 보일 때쯤 거치대만 경화를 시켜왔습니다. 메인 이펙트 뒷면에 붙여 배치를 잘해서 경화시켜왔습니다. 기포가 차마 탈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흰색 레진으로 채워 보완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3번 날개,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인데요. 몰드를 붙일 때 1번과 2번 날개 사이에 억지로 구겨 넣은 바람에 자의식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이펙트를 먼저 경화시키고 흡진기와 그라인더를 꺼내 단차가 맞을 때까지 열심히 갈아줍니다. 혼자 튀어나와 있으면 예쁘지가 않아 보여요. 이렇게 평평하게 갈아줬고 붓으로 먼지를 잘 털어줍니다. 한층 깔끔해진 파운틴을 키케 바닥 몰드에 올려 경화시켜 주려고 했으나 이 녀석 거치대를 잘못 붙여서 모양이 뒤틀렸네요. 또 거치대가 높으니까 이펙트가 전체적으로 위쪽에 배치돼서 키캡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펙트만 따로 경화시킨 뒤 사포날 그라인더로 거치대를 알맞게 갈아줬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다음 키케 바닥 몰드에 다시 배치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히 경화시켜줍니다. 경화시켜온 다음 방금 교정했던 왼쪽 3번 날개와 4번 날개 사이를 조각칼로 흠집을 내서 날개 사이에 있는 틈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줍니다. 솔직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네요. 키캡 상단 몰드에 파란 레진을 가득 채워주고 이쑤시개로 이펙트 구석구석 레진을 채워줍니다. 모든 면을 먼저 채우고 나서 기포가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방치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확인해보니 크게 눈에 띄는 기포는 안 보이네요. 이것처럼 틈새 사이에 낀 기포를 제외하고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혹시 몰라 플래시를 켜서 확인해봤는데 기포가 조금씩 껴있긴 하네요. 모두 제거해주겠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경화시켜옵니다. 분명 들어갈 땐 없었는데 나오니까 기포가 생겼네요. 참 억까스럽습니다. 레진에 살짝 담고 전체적으로 탕후루 작업을 해줍니다. 당장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는 없애고 기포가 또 빠지도록 방치해줍니다. 만드는 시간보다 방치하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네요. 이렇게 열심히 기포를 없애도 한 자리씩 차지해버리는 모습을 보니 참 얄궂네요. 레진을 충분히 도포했으니 몰드에 결합해 경화시켜옵니다. 조심히 꺼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새로 들어간 기포는 없지만 양옆으로 날개가 살짝 튀어나온 건 조금 아쉽네요. 지문이 묻지 않게 조심하며 바닥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지금 보니 키캡 바닥부에도 기포가 살짝씩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도 에르다 파운틴 담은 키캡 완성입니다.
키보드를 가져와 V키를 제거하고 완성된 에르다 파운틴 키캡을 조심히 부착해줍니다. 키보드 조명이 흰색이라 그런지 에르다 파운틴 본연의 색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어서 키보드의 조명을 세팅해 주겠습니다. 커세어 유틸리티 엔진을 켜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에르다 파운틴이 들어가는 V키에만 할당해 줍니다. 기울기 조명을 선택한 뒤 지속 시간을 60초로 바꿔줍니다. 에르다 파운틴은 60초 지속에 60초 쿨타임을 가진 무한 지속이 가능한 설치기입니다. 그리고 12명 이상 처치 시 발동이라는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어 보통의 스킬처럼 일정하게 공격하지 않는 편이라 공격 주기에 맞춰 조명을 세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60초의 시간 동안 5초 주기에 맞춰서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도록 숨을 쉬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해봤습니다. 다이나믹한 효과들을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보니 꽤나 심심한 편이네요. 조명까지 모두 세팅했으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V키를 눌러 에르다 파운틴을 시전하면 조명이 숨을 쉬듯 움직여줍니다. 설정해둔 그대로 작동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탓해야죠. 원래 12월 중순엔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만 여러가지의 시간을 털린 바람에 차마 기간 내에 준비해오지 못했네요.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1월 1일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영상 자체를 만드는 데는 얼마 안 걸렸지만 1월 1일까지 하나 더 만들어 오긴 빠듯한 시간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고 있던 녀석들이 모두 리트가 나버리는 바람에 뭐라도 만들어야지 싶어서 결과물도 급하게 가져온 감이 있고요. 원래 생각대로 완성까지 했다면 참 예뻤을 텐데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네요. 매할 일에 더해 몰루랑 더 파이널스까지 새로 시작했는데 당분간은 얘들한테 방해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메이플 크리에이터도 못하게 됐으니 주제를 다시 다방면으로 넓혀볼까 싶기도 하네요. 아직까진 고민의 영역입니다. 자, 2024년이 오고야 말았네요. 올 한해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월 안엔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캡 만드는 먹영이었습니다. 까지.